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물가를 안 올리면서도 성장이 더 세질 수 있느냐? 이게 된다면 나스닥 레버리지는 위로는 생각보다 빠르고 아래로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 탄탄하다고들 하십니다. 고용도 버티고 소비도 안 죽고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같이 붙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립니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왜 내리느냐?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가 튀는 것 아니냐? 그럼 QLD, TQQQ는 지금 위험한 거냐?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생산성입니다. 1990년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고 당시에도 연준 내부에는 똑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성장이 세지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그린스펀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새로운 국면이면 성장이 세져도 물가 압력이 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급 측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물가를 밀어올리던 힘이 약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가 요즘 다시 살아납니다. AI와 자동화,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투자, 이런 흐름이 단순히 기업 몇 곳의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게 되니 단위당 비용이 내려옵니다. 그럼 기업은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이익을 낼 수 있고 경제는 성장하면서도 물가 압력은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자산시장의 가장 강한 연료입니다. 특히 나스닥,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인 QLD, TQQQ의 직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달콤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은 강하고 QLD, TQQQ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더라도 중간에 흔들림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생산성이 진짜로 지표에 찍히는지입니다. AI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합니다. 생산성은 결국 노동 한 단위로 얼마나 더 만들었는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누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위 노동 비용이 꺾이는지, 서비스 물가의 끈적함이 줄어드는지,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덜하는지입니다.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시장이 바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표가 2개, 3개, 4개로 이어서 같은 방향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관세와 같은 일시적 물가 요인이 진짜로 일시적인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남아있다면 그건 경기 과열이 아니라 관세 같은 비용 충격일 수 있다. 그러니 성장을 꺾지 말고 금리를 내려도 된다. 이 논리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기대가 바뀌면 일시적이 고착화가 됩니다. 한번 가격을 올린 기업이 다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말보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를 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연준 내부의 균열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금리를 내리자, 올리자, 동결하자 목소리가 갈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금리 자체보다 불확실성을 더 무서워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체감 충격이 몇 배가 됩니다. QLD, TQQQ는 지수의 방향만 먹는 게 아니라 변동성의 체감까지 같이 먹습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유동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만 봅니다. 그런데 최근 포인트는 금리와 별개로 단기 금융시장이 마르느냐, 은행 준비금이 적정 수준이냐, 레포 시장에서 삐걱거림이 나오느냐입니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준비금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단기 시장이 튀면서 연준이 급하게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QLD, TQQQ와 연결되느냐? 유동성은 위험자산의 산소입니다. 산소가 얇아지면 주식은 이유 없이도 흔들립니다. 레버리지는 그 흔들림을 2배, 3배로 키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국채를 사면 무조건 양적 완화 아니냐? 그러면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연준이 단기물을 중심으로 사고 목적이 자산 가격 부양이 아니라 준비금의 적정 수준 유지라면 이름은 달라도 시장에 들어오는 건 유동성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결국 현금 흐름이 늘었다고 느낍니다. 다만 코로나 때처럼 무차별로 크게 풀던 시기와는 다르게 이번은 0점 조정처럼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폭죽이 안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다고 방심하다가 지표 한번 삐끗하면 레버리지가 먼저 깨집니다. 그럼 여기서 QLD, TQQQ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방향에 베팅하지 말고 조건에 베팅하셔야 합니다. 생산성 시나리오가 맞으면 레버리지는 크게 보상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흔들림을 통과한 사람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조 1, 기준 차트는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차트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면 공포도 과장되고 반등도 과장됩니다. 기준은 QQQ입니다. QLD, TQQQ는 실행 도구일 뿐입니다. 구조 2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구간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생산성 서사가 맞더라도 연준 내분, 관세 이슈, 장기금리 변동, 유동성 경고 같은 걸로 중간에 흔들림이 나옵니다. 그 흔들림 구간에서 분할이 없으면 좋은 시나리오가 계좌에는 나쁜 경험으로 남습니다. 구조 3, 레버리지는 비중이 곧 손절입니다. 가격으로 손절을 잡으면 흔들림에 잘립니다. 비중으로 손절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자산에서 TQQQ가 어느 수준을 넘으면 추가 매수는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잠그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좋은 뉴스에도 더 사고 나쁜 뉴스에도 더 사다가 결국 현금이 먼저 바닥납니다. 구조 4, 익절은 한 번에 맞추지 말고 분할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생산성 서사가 시장에 먹히는 구간은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체감상 돈이 빨리 붙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이나 과열 구간에서 일부를 정리해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다음 흔들림을 버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이 꿈꾸는 시나리오는 성장률은 올리고 물가 전망은 내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시장에 설득되면 나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까지 얹혀서 강해집니다. 특히 빅테크와 AI 투자 사이클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QLD, TQQQ는 상승 구간에서 체감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그림이 흔들리는 순간 예를 들어 관세발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신호가 나오거나 장기금리가 튀거나 단기 금융시장이 마르는 신호가 나오면 레버리지는 가장 먼저 꺾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올라타는 방식은 믿음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많이 물으십니다. 지금 들어가면 늦었느냐? 늦었는지 아닌지는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QQ가 추세를 유지하고 물가가 다시 튀지 않고 장기금리가 안정되고 유동성 경고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들고 갈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QQQ가 추세를 깨고 물가가 끈적하게 남고 장기금리가 요동치고 단기 시장에서 삐걱거림이 반복되면 레버리지는 비중을 줄이거나 신규 매수를 멈추는 게 맞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낫느냐?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구조가 이미 있다면 TQQQ가 효율적일 수 있고 구조가 아직 약하면 QLD가 더 현실적입니다. 두 상품의 본질 차이는 레버리지 배수만이 아니라 심리의 흔들림입니다. 계좌를 망가뜨리는 건 손실률이 아니라 손이 흔들리는 빈도입니다. 또 물으십니다. 연준이 단기 국채를 사면 주식은 무조건 좋으냐? 좋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 무조건은 아닙니다. 유동성은 바람이고 실적과 기대는 돛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돛이 찢어져 있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AI 생산성이 진짜로 실적과 마진으로 연결되는지, 그 연결이 물가 안정과 같이 가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만 남기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1990년대 같은 신경제를 다시 꿈꾸고 있고 그 꿈이 현실이 되면 QLD, TQQQ는 계좌를 가속시키지만 꿈이 깨지는 순간 레버리지는 먼저 깨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줄이고 체크리스트를 늘리시고 매수는 구간으로 매도는 분할로 기준은 QQQ로 방어는 현금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